자, 페이지를 만들고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거를 제가 요약해 드리면은 플러터 앱을 만들고, 그 다음에 파이어베이스 콘솔에서 파이어베이스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플러터 앱과 파이어베이스 프로젝트를 연결시켰습니다. 설정을 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로그인 스크린, 프로파일 스크린, 레지스터 스크린 3개의 페이지를 만들고, 메인에서는 getX를 통해서 이렇게 라우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클릭하면은 해당 페이지가 이렇게 열리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홈 스크린에서 홈 스크린을 따로 뺄까요? 홈 스크린을 따로 뺍시다. 이렇게 홈 스크린 닷 빼고요. 메인에서 홈 스크린으로 옮기고요. 코드를 여기서 마이 홈페이지 이름을 홈 스크린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홈페이지 대신에 홈 스크린이 되겠죠. 이거는 필요가 없고요. 자, 리프레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에서는 이제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할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import package, 원래는 이게 이렇게 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임포트가 돼 가지고 오토 인텔리전스라고 하죠. 이렇게 자동으로 타이핑 이게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get 할 때 여기까지 설명은 굳이 드릴 필요가 없는 건데, get 할 때 보시면은 이 패키지가 여러 개 나오지 않습니까? 패키지가. 그런데 이 패키지가 어떤 게 임포트 될지 몰라가지고, 제가 수동으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수동으로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패키지 get 이렇게요. 여기 get에서 to named 해가지고 register 페이지로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고요. 로그아웃 페이지로 이동하고요. 프로필 로그아웃은 따로 페이지를 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버튼을 클릭하면은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는 겁니다. 로그아웃은 현재 따로 페이지를 만들지 않았고요. 프로필로 가면은 이제 프로필 페이지가 열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회원가입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원가입에서 먼저 이메일, 그 다음에 패스워드, 그 다음에 닉네임, 그 다음에 아무 데이터 하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4개의 입력 박스가 있어야 되겠죠. 4개의 입력 박스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text form field 먼저 변수를 준비할까요? final email controller, text editing controller 4개로 할까요? 여기서 password controller, display name controller, 그리고 여기서는 age라고 할까요? birthday controller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는 controller email controller 힌트를 줄까요? decorations 무슨 데코레이션이죠? input box input decoration인가요? input decoration text hint 타입 힌트인가요? 타입 힌트 무슨 힌트가 있는데요. 힌트 스타일 힌트 텍스트 이메일
그러면 이 이메일이라는 글자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글로 쓸까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닉네임을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비밀번호 주겠죠. 참 여기서 원래 비밀번호는 또 비밀번호가 화면에 안 보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거를 닉네임을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생년월일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고요. 전송 버튼을 클릭하면은 이제 회원가입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raised 버튼 하고요. 그 다음에 회원가입을 여기서 해야 되겠죠. 이거는 빠져야 되네요. 그리고 텍스트 child가 있어야 돼요. child 텍스트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우리는 자, 이렇게만 할까요? 이렇게 하고 자, 여기서는 이제 회원가입을 하면은 여기서 입력하는 정보가 파이어베이스에 전달이 되어서 파이어베이스에 회원 레코드가 생성되고 그리고 추가적인 정보는 파이어베이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정이 아직 덜 됐네요. 콘솔에서 회원가입을 받기 위해서 먼저 authentication에서 sign-in method에서 setup sign-in method 이걸 해야 되겠죠. 여기서 이메일 패스워드 enable 하고요. 이렇게만 지금은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어스토어를 사용할 수 있게끔 시작을 해야 됩니다. 생성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테스트 모드로 하겠습니다. 물론 그냥 테스트 모드로 하면 안 되죠. 또는 여기서 하는데 이렇게 read write를 전부 추루로 하면 안 되는 거죠. read write를 전부 추루로 하면 안 되고, 근데 테스트 모드는 read write를 모두 다 추루로 하는데 요 날짜까지만 11월 26일까지만 아무나 읽고 쓸 수 있고 11월 26일이 지나면은 읽고 쓰기를 못하는 거죠. 일단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이 Northeast, Asia Northeast 3죠. 이게 한국이죠.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은 파이어스토어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생성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이게 닉네임, 이게 패스워드가 되나요? 패스워드 컨트롤러. 그 다음에 여기서는 디스플레이 네임 컨트롤러. 그다음 이거는 birthday 컨트롤러.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 이제 입력하는 값이 우리가 서밋을 하면은 파이어베이스로 전송이 돼서 이 파이어베이스에서 회원 정보에 먼저 등록이 되고, 이메일, 패스워드, 닉네임은 이 파이어베이스 오센티케이션에 저장이 되고, 생년월일은 파이어베이스 오센티케이션에 저장되는 게 아니고 이 클라우드 파이어스토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저장을 하기 위해서 이전에는 직접 여기에 다 코드를 적었는데 지금은 이 패키지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기본 함수, 이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기본 함수를 통해서 회원가입을 할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사용하는 방법이 이 패키지는 먼저 글로벌 변수에 글로벌 variables 추가를 합니다. 이렇게 import packages fireflutter dart 이렇게 하고요. final fireflutter ff라고 하겠습니다. fireflutter 이렇게 객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객체를 만들고 난 다음에 main에서 async 걸어주고요. async를 걸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await을 하고요. 여기서 ff, 이 ff는 어디서 오냐면은 여기서 오죠. 여기서 오죠. 이게 조금 전에 생성한 이겁니다. 여기서 init을 합니다. init을 할 때 push notification을 쓰고 싶다, push 알림을 쓰고 싶다. 그럼 enable push notification true 이렇게 하면은 이 앱은 push notification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이걸 하지 않고 우리는 회원가입 그리고 로그인, 로그아웃, 프로필 업데이트까지만 할 거기 때문에 push는 사용하지 않고요. 자, 리프레시를 하겠습니다. 얼라리온 이게 iOS, 지금 이게 iOS가 앱에서 push notification을 사용자에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push notification을 이 앱이 쓰려고 하는데 허용하시겠습니까? 이게 아마 push 관련 그 패키지가 앱에 추가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푸시 노티피케이션 안 주려고 제가 옵션을 안 줬는데 그래도 앱에서 푸시 알림 할 건지 물어보네요. 자, 이렇게 하면은 초기화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은 파이어베이스에서 앱을 먼저 하나 만들고, 그 앱이 지금 이거죠. 앱을 만들고, 그 다음에 플러터랑 연결하기 위해서 iOS 앱 세팅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이거죠. 그리고 회원가입을 위해서 authentication에서 sign-in 메소드에서 이메일 패스워드를 enable 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파이어스토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앱에서 엑스코드로 그 구글 서비스 인포 plist를 다운받아서 엑스코드를 추가를 했죠. 그리고 펍스펙에서 제가 만든 또는 공개 프로젝트로 만든 이 공개 프로젝트는 제가 처음에 라이선스를 그냥 저만 쓰려고 했는데 지금은 MIT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픈소스로 할 예정입니다. MIT 라이선스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 퍼미션이 있고요. 제가 만든 파이어베이스와 플러터 앱을 통해서 회원관리, 게시판 기능을 만드는 그런 패키지입니다. 그 패키지를 추가하고요. 이 패키지의 소스 코드를 보시려면은 언제든지 여기서 이렇게 리포지토리가 있죠. git repo에서 소스 코드를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하나의 파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길지 않은 소스 코드인데 나중에는 조금 더 길어질 것 같고요. 이 코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getX state management도 추가하고요. 그래서 홈에서 버튼을 만들고 register 버튼을 클릭하면은 register 페이지가 이렇게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여기 입력 폼에 입력을 하면은 이 패키지, 제가 만든 이 파이어플러터 패키지를 통해서 회원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 회원가입하는 코드가 어디 있냐면은 register 여기 있죠. 여기서 회원 정보를 입력받아서 보시면은 여기에 validation을 하죠. validation을 하고요. 정보가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파이어베이스 auth를 통해서 회원가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닉네임, 포토 URL을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거를 뭐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필수적이고 이게 필수적인 코드인데 이 코드를 하나의 코드로 합칠 수는 없습니다. 따로따로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정보, 예를 들어서 생년월일, 그 다음에 전화번호는 뭐 나중에 얘기하고요. 생년월일이라든지 또는 뭐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성별, 남녀, 또는 뭐 주소, 뭐 생년월일 정도는 뭐 남녀 이런 정보는 필수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런 정보를 하나의 코드로 할 수 없고 다 따로따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따로따로 할 때 이것도 뭐 번거롭기도 하고 또 잘 모르면 또 에러가 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코드를 회원가입할 때 회원가입 어디 있죠? 회원가입할 때 여기 안에서 이 안에서 좀 다 적어줬는데 이제는 이걸 패키지화로 해가지고 이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소스를 보고 싶다면은 이게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보셔도 됩니다. 이게 오픈되어 있는가요? 지금 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F를 우리가 만들었죠. FF는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글로벌 변수고요. 여기서 우리가 register를 할 겁니다. register는 아무래도 asynch로 해야 되겠죠. 물론 asynch로 안 해도 되겠지만은 asynch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데이터는 여기서 이메일에 이메일 컨트롤러 텍스트 그러면은 여기서 입력하는 텍스트가 이리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패스워드 컨트롤러 텍스트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네임은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 네임 컨트롤러 텍스트 그리고 birthday는 birthday controller text 자 이렇게 회원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럼 끝입니다. 그렇죠? 회원가입이 돼야 되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거 토큰이네요. 코드가 잘못됐나 봅니다. 사실은 토큰 부분은 제가 작업을 하고 있지 않고 우리 같이 개발하는 팀이 있거든요. 팀원에게 시켰는데 이 옵션과 무관하게 지금 토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드는 당연히 수정이 돼야 되고요. 제가 메인에서 푸시 알림 관련 옵션을 안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토큰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정이 돼야 되는 거고요. 일단 우리가 지금 볼 거는 이게 아니고 회원가입 부분이기 때문에 회원가입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는 회원가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abc@gmail.com 비밀번호는 12345A 닉네임은 abc로 하고요. 생년월일은 731016 한번 해볼게요.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면은 여기서는 사실은 이렇게 돼야 되겠죠. 로더를 두고 불 로더 폴스로 하고 이게 서밋 되면은 set state 여기서 이렇게 로더 true 하고요. 또 이게 await이고요. await이니까 이쯤에서 근데 사실은 여기 안에서 에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보시면은 register에서 보시면은 여기서 await async를 쓰는데 try catch를 안 쓰고 있습니다. try catch를 안 쓰고 있는데 try catch를 쓰면은 코드가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try catch를 써야 될 때는 써야 됩니다. 그렇죠. try catch를 안 쓰면은 오류가 날 때 뭐 앱이 중단될 수도 있고 제대로 동작을 안 합니다. try catch를 써야 될 때 반드시 써야 되는데 근데 쓰면은 코드가 복잡해집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쓸 때 쓰면 됩니다. 여기서처럼 안 써도 되는데 또는 쓰면 오히려 코드만 복잡해지고 쓸데없이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써줘야 됩니다. 그 쓸 때가 바로 여기입니다. try 여기서는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get snackbar get이 어디 갔나요? get snackbar 안 나오네요. get으로 할까요? snackbar에서 title error 그 다음에 이 toString으로 할까요? 그 다음에 finally 여기서 loader 그걸 false로 할까요? 그 다음에 이게 set state가 돼야 되겠죠. set state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로드가 들어가면은 circular progress indicator가 들어가겠죠. progress indicator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이런 화면이 나오네요. circular progress indicator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느낌상 일단은 코드는 전송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에러가 난 게 요것 때문에 circular progress indicator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그래서 에러가 난 게 string has no inheritance get seconds. 오케이. 여기서 말하는 birthday는 내부적으로 이게 보시면은 birthday는 내부적으로 데이타임 속성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birthday를 안 주면 안 줬지 줄 때 이렇게 문자일로 줄 수는 없고 이 값이 뭐 나노세컨드라든지 그런 값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birthday 대신에 제가 그냥 birth year로 하겠습니다. birth year. So this one birth year controller로 하겠습니다. 태어난 연도를 입력하세요. 그렇지만은 느낌상 이게 아무래도 느낌상 코드가 전송이 된 것 같습니다. 코드가 파이어베이스로 이미 전송이 된 것 같습니다. 에러가 있었지만은 여기서 레지스터 코드에서 일부분이 이미 수행이 됐습니다. 여기서 에러가 날 때는 아마 이 부분에서 에러가 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말고 실제로 데이터는 저장이 됐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는 어딘가에서 에러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제대로 수행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보면은 실제로 값이 이렇게 와 있는 거죠. 에러는 났는데 그 에러는 수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회원 정보가 저장이 되었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아마 값이 저장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은 birthday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 birthday는 잘못된 겁니다. 이 birthday는 타임스탬프 형식으로 또는 데이타임 형식으로 값이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다시 회원가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태어난 연도만 입력하면 되겠군요. 그래서 user1 gmail.com 비밀번호는 12345 닉네임은 닉1 그 다음에 태어난 연도는 1973. 한번 해볼게요. 다시 이거를 지우고요. 로고를 지우고요. 서밋하면은 에러가 났네요. 에러 메시지가 확실하게 지금 이 Circular Progress Indicator랑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러가 왜 나올까요?
로더는 불린 값이고요. 이게 참이면은 알아냈습니다. 그렇죠. 이 텍스트의 값은 문자 11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child에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에러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register에서 user2@gmail.com 제가 빠르게 진행할게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네요. 그 다음에 닉네임 2 태어난 연도 1973. 자, 이렇게 하면은 로드가 보이고요. 됐습니다. 에러 없고요. 에러가 있으면은 여기서 어딘가에서 에러가 나오겠죠. 그런데 에러가 없고요. 물론 레지스터에는 더 많은 옵션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실제로 개발자의 소스 코드를 보는 거죠. 데이터 말고도 메타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안 넘어가고요. 나중에 시간 되면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에러가 난 거는 여기 이 소스 코드, 여기 이 패키지 소스 코드라기보다는 여기서 에러가 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회원가입이 성공하면은 그때는 홈으로 가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성공하면은 여기 오겠죠. 회원가입 성공. 그래서 여기 오겠죠. 여기서는 홈으로 가면 됩니다. get 그 다음에 to named 홈으로 가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번엔 유저 3으로 닉네임 3으로 그 다음에는 요거는 2000년으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그럼 홈으로 가겠죠. 회원가입하고 난 다음에 홈으로 가겠죠. 그럼 홈에서는 지금 우리가 로그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그인한 정보를 홈 화면에 보여주겠습니다. 보여주기 위해서는 자, 보여주기 위해서는 텍스트로 보여주면 되겠죠. 텍스트에서 이렇게 텍스트에서 파이어베이스에 로그인하면은 유저 아이디가 있습니다. UID 이렇게 UID를 보여줄 거고, 그 다음에 로그인한 이메일 주소, 그리고 로그인한 닉네임, 그 다음에 우리가 추가로 birth year를 저장했죠. 그래서 4개를 보여주겠습니다. UID, 이메일, 그 다음에 닉네임, 그 다음에 birth year 이렇게 4개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개를 보여주려면 이 정보를 어디서 가져오겠습니까? 당연히 뭐 파이어베이스에서 직접 가져올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이 패키지를 통해서 가져오는 거죠. 이 패키지가 어디 있죠? 이 패키지를 통해서 가져오는 거죠. 보시면은 이 패키지 보시면은 이 패키지에 보시면은 사용자가 로그인을 할 때 또는 로그아웃을 할 때 이 유저 정보에 그 정보가 들어가고요. 사용자 파이어베이스 사용자 정보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파이어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정보, 여기 있는 이 정보들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정보들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게 유저 도큐먼트 데이터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 정보를 쓰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로그인을 했는지 로그아웃을 했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로그인, 로그아웃 또는 사용자 데이터베이스 정보가 변할 때 그때에 여기 유저 체인지 이벤트가 발생하도록 했습니다. 유저 체인지는 behavior subject로 동작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스트림 빌드로 하면 되겠죠. 스트림 빌더에서 context 그 다음에 스냅샷 이렇게 하면 될 거고요. 여기서 리턴할 때 리턴을 칼럼으로 하면 되겠죠. 칼럼을 리턴하고 실드를 해서 이걸 이렇게 리턴하는 겁니다. 만약에 로그인이 안 되었다. 그래서 로그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그냥 FF를 읽으면 되는 겁니다. if FF user, 이 유저가
여기 있는 이 유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그인을 안 했으면은 이 유저 값은 널이 될 거고, 이게 만약에 널이면은 FF가 빨간 줄이죠. FF를 포함해야 되겠죠. 임포트 해야 되겠죠. 만약에 유저가 널이다 그러면 로그인을 안 했으니까 그냥 return 그냥 empty container 또는 sized box shrink 이렇게 리턴하면 되고요. 요거는 그냥 컨테이너랑 비슷합니다. empty 컨테이너랑 비슷합니다. 그냥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을 하면은 이게 이 값을 화면에 표시하는 거죠. 지금은 로그인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용자 값이니까 여기서 ff user uid 이렇게 하면 로그인한 사용자 정보가 실제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ff user email 이렇게 하면은 사용자 메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ff user display name 이렇게 하면은 사용자 디스플레이 네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birth year는 파이어베이스에 authentication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클라우드 파이어스토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클라우드 파이어스토어에 들어가 있는 이 정보는 여기 유저 도큐먼트 데이터 속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ff 데이터 그 다음에 birth year인가요? 이게 대소문자 구분이 없었나요? 회원가입할 때 여기서 회원가입할 때 birth year를 했네요. 그리고 빨간 줄이 나오는 이유는 이 데이터에 들어있는 값이 어떤 값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입이 없는 거죠, 데이터에.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빨간 줄이 나오나요? 자, 아이고. 자, 빨간 줄이 나오는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네요. 자, 그 문제 있는 이유는 여기에 문제가 있네요. 여기에 보면은 젠더랑 birthday 두 개밖에 없죠. 그러니 추가적으로 우리가 birth year라는 값을 저장했는데, 그런데 데이터 타입은 이렇고, 이 데이터 타입에는 젠더와 그 다음에 birthday 두 개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birth year를 쓰려고 하니까 이게 이 타입에 정의되지 않았다 라고 에러가 나는데, 그러면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이렇게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걸 슬기롭게 에러를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제가 지금 이 세미나 끝나고 수정할 거지만은 지금은 이렇게 됐으니까 요걸 지금 에러를 피해가지고 값을 출력해야 되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개발자가 이렇게 개발했으니까 쓰는 사람이 알아서 써야 되는 거죠. SN이가 돼야 될 텐데요. in SN이 데이터 SN이가 안 되는 이유가 데이터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죠. as expression 이렇게 이것도 안 된다면은 어이 birth year
자, 괴롭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까? 자, 시간 잡아먹으니까 안 되면 빨리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birth year 다이나믹에서 데이터에서 SNE에서 세지가 안 된다. 데이터 타입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어쩔 수 없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생략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자, 안타깝지만은, 자, 지금 현재 코드로서는 젠더와 그 다음에 birthday 이렇게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그걸 제한을 풀 거고요.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이 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로그아웃을 한번 해볼까요? 홈에서 로그아웃은 여기서 ff 그 다음에 로그아웃 이 함수를 통해서 로그아웃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로그아웃을 하면은 로그아웃이 되는 거죠. 로그아웃을 하면은 로그아웃이 되어야 되는데 로그아웃이 되었는데 얘는 버그 리포트는 해야 되겠습니다. 로그아웃을 했는데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서 user change 아닌데 이거 발생해야 되는데요. 한번 해볼게요. 자, 레지스터에서 이왕 레지스터 제가 수정하는 김에 젠더로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것 대신에 제가 젠더 그 다음에 birthday를 자, 지금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더 해볼게요. 유저사에서 gmail.com 1, 2, 3, 4, 5 닉네임 nick4 젠더를 남으로 할까요? 그 다음에 회원가입 하면 로그인이 되고요. 자, 여기서는 제가 젠더를 표시를 하겠습니다. 젠더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데이터 젠더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로그아웃을 하면은 이게 다시 호출이 됩니다. 이게 다시 호출이 되면서 로그아웃이 되었으니까 컨테이너가 그냥 빈 컨테이너가 리턴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가 사라져야 되는 건데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로그아웃을 하면요. 혹시나 모르니까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시나 모르니까 자, 로그아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그아웃을 하면은 안되네요. 진짜로. 자, 리프레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그아웃은 되었는데 업데이트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슈를 만들고요. 그 다음 이슈가 하나 더 있죠. 유저 도큐먼트 데이터의 젠더와 자, 로그 아웃은 되었는데 화면 리프레시가 안 되었습니다. 뭐 이 같은 경우에는 강제로 한다면은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강제로 정의하고 싶다면은 여기서 이렇게
setState를 추가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setState를 사용하면 안 되고, 사용 안 해도 자동으로 이게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여기서 user5에서 gmail.com에서 메일에서 그 다음에 닉네임에서 nick54에서 회원가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그아웃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을 해볼까요? 로그인 페이지에서 이메일과 패스워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복사를 해 보겠습니다. 복사를 회원가입 페이지에서 이렇게 이 코드를 이렇게 복사하고, 그 다음에 이 코드를 이렇게 복사를 하고, 이점에 있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 코드를 복사를 하는데 왜 에러가 날까요? 그 다음에 raise the button. 자, 이렇게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display gender는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loader는 필요가 하고요. 자, loader랑 get x state manager, loader를 먼저 세팅하고요. 지정하고요. 불 loader. 그 다음에 get state management를 import 하겠습니다. import package get 그 다음에 에러가 하나 더 있죠. 어디 있나요? ff를 로딩 하려면은 글로벌 변수 dot 파일을 import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register가 아니라 로gin이죠. 자, 로gin을 할 때 이게 아마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회원 로그인 성공. 뭐 별거 없습니다. 로그인 함수에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하면은, 그러면은 로그인한다는 게 이 이메일과 패스워드 정보를 파이어베이스로 전달하고, 파이어베이스에서는 이 로그인 이메일 패스워드에 맞는 계정을 찾아서, 어카운트를 찾아서 로그인을 시키겠죠. 로그인하고 난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이 함수 안에서 뭐 많이 안 하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로그인한 시간, 그 다음에 로그인한 횟수, 그 다음에 로그인한 디바이스, 안드로이드 버전, iOS 버전, 그 다음에 사용자가 마지막으로 로그인한 IP 주소, 이런 정보를 남기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코드를 여기서 다 하기에는 코드 양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패키지를 만들어서 코드의 양을 줄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냥 로그인할 때 메일과 패스워드만 넘기면은 로그인이 되고, 에러가 있으면은 스낵바로 출력이 되고, 에러가 없이 성공하면은 홈으로 이동합니다. 로그인해서 유저 5였나요? 유저 5가 있네요. 그 다음에 gmail.com 비밀번호는 12345. 아마 비밀번호가 틀리지 싶습니다. 자, 패스워드가 틀리다고 하네요. 보시면은 이것도 버그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해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밀번호가 제가 잘못 입력했지 싶습니다. 그래서 유저 포럼 해보겠습니다. 자, 로그인이 되었습니다. 자, nick4 user4@gmail.com 제대로 로그인이 되었습니다. 회원 정보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원 정보 수정은 회원 가입한 그 폼과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회원 정보 업데이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메일 주소는 아마 수정이 되긴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은 보통 회원 정보 업데이트 할 때 이메일은 수정하지 않고요.
비밀번호도 업데이트를 하는데 비밀번호 업데이트는 하지 않고요. 원래 비밀번호 업데이트 하기 위해서는 비밀번호 업데이트 메뉴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그 페이지에서 비밀번호만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프로필 업데이트 페이지에는 닉네임은 업데이트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젠더, 이 두 가지만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회원가입 페이지에서 닉네임과 젠더 이 두 개만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고요. 디스플레이 네임 젠더 이 두 개를 복사하고요. 마찬가지로 로더를 복사하고요. 그 다음에 로더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면은 서밋 버튼을 누를 때 그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서 FF가 로드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두 개는 필요가 없고요. get state management를 포함하겠습니다. get start 패키지 스펠링이 틀렸나요? 패키지 오케이. 자, 뭐 기본값이 있으니까 이거는 필요 없죠. 기본값이 있으니까 필요가 없고, 자 스크린 페이지를 아니 회원가입 페이지를 열면은 그 폼에 닉네임 입력하는欄에 현재 자기 닉네임이 보여야 되겠죠. 젠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회원 정보 업데이트 성공, 회원 정보 수정, 그리고 여기서는 오케이 충분하고요. 자 그러면은 회원 정보 수정 페이지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닉네임이고 이게 젠더인데 기본 정보가 보여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initState가 좋은 장소입니다. 좋은 위치고 그 회원 정보에 기본 회원 정보 닉네임 젠더를 표시하기 위한 제일 좋은 장소가 initState겠죠. 여기서 디스플레이 이게 필요 없나 봅니다. 사실은 여기서 텍스트에서 ff user display name 그리고 텍스트 ff user 데이터죠. 젠더는 데이터에 들어가 있죠. 데이터 젠더 이렇게 자 들어가 있죠. 닉4 나무로 들어가 있죠. 이 정보를 수정하면은 닉네임은 여기 오텐티케이션에 들어가고 그리고 젠더는 사용자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어딘가요? 보면은 자 BIQ 요거네요. 자, 이 정보입니다. 그렇죠? 이 정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정보가 이 앱에 로그인한 사용자 정보입니다. 그래서 닉4는 여기 오텐티케이션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젠더 남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파이어스토어에. 자 여기서 정보를 업데이트하면은 이제는 레지스터가 아니라 프로파일 업데이트 되겠죠. 업데이트 프로파일 되겠죠. 업데이트 프로파일. 그리고 디스플레이 네임을 닉네임을 업데이트하고 젠더를 업데이트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닉네임을 이렇게 하고요. 젠더를 메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장하면은 에러가 있으면은 스낵바로 화면에 나올 거고 에러가 없으면은 홈으로 이동할 거고요. 그러면 이동한 홈페이지에서는 조금 전에 그 수정하기 전에 있는 닉네임이 아니라 수정하기 전에는 닉네임이 닉4였죠. 근데 이게 제휴송으로 메인 화면에 바뀌어 있겠죠. 여기서는 바뀌었는데 조금 전에 변경하니까 바로 뭔가 좀 이상하게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뭔가 이상하게 바뀌었는데 한번 해볼게요. 닉네임을 ABC로 바꾸면은 이게 이 ABC 값이 제호송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요. 이게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그리고 로드도 안 나옵니다. 동글동글 돌아가는 로드가 안 나오는데 지금 제가 어디에 있는 거죠? 프로파일 페이지가 맞죠? 프로파일 페이지에서 로드 true면은 이 스피너 이게 로드가 표시가 돼야 되는데 표시가 안 됩니다. 자, 제가 한번 리프레시를 해보겠습니다. 리프레시를 하고요. 프로파일에서 로드가 안 보입니다. 우선은 로드부터 먼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로드가 안 보일까요? 버튼을 클릭하면은 로드가 true가 되고 set state load true 맞고요. 그 다음에 표현 정보 수정 이 글자 대신에 load true 이게 동그랗게 돌아가는 로드가 나와야 되는데 로드가 안 나옵니다. 자, 왜 안 나올까요? 그러면은 child child 여기서 왜 안 나올까요? 여기서 if문을 못 쓰죠. if문을 못 쓰고 여기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브레이크도 안 걸리네요.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브레이크를 걸면은 그래도 안 걸리네요. 브레이크도 안 걸리고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보시면은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그렇죠? 여기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브레이크가 안 걸립니다. 안 걸리면 넘어가고요. set state 클릭하면은 1이 들어올 거고요. 여기에 브레이크를 누르겠습니다. 1이 들어올 거고요. 로드가 true가 되고 맞죠? 로드가 true가 되면은 이 값이 true가 되고 set state에 의해서 화면을 다시 그릴 거고요. 그러면 이 값이 true가 되니까 로드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혹시 다른 페이지에 있나요? 이 페이지가 프로파일2가 맞고 프로파일 스크린 제가 프로필 페이지에 있고요. 자, 이런 경우가 참 귀신이 곡할 노릇입니다. 자,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틀림없이 어디인가에 문제가 있는데 finally try wait 업데이트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finally로 넘어와가지고 혹시 finally가 너무 일찍 오나요? 여기도 브레이크 포인트 걸겠습니다. 자, 클릭해 볼게요. 자, 브레이크 걸렸습니다. 로드는 현재 false고 자, 이 값이 지나가면은 true이죠. 이쯤에서 로드가 나와야 되는데 로드가 안 나옵니다. 하고 난 다음에 finally로 넘어오고요. 로드가 이제 true인데 이게 false가 되고요. 제가 뭔가 좀 잘못했는가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넘어가고요. 이 수수께끼를 못 풀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부분은 뭐 특별하게 이상한 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었죠. 그렇죠. 여기서 닉네임을 이렇게 바꿨는데 서밋하면 이게 000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게 왜 이럴까요? 자, 여기서 서밋을 누르면은 디스플레이 네임, 업데이트 디스플레이 네임에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은 자,
이 값을 저장을 하면은 ABC가 되죠.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디스플레이닝.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어딘가에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회원가입, 그 다음에 로그인, 그 다음에 회원정보 업데이트가 약간 뭔가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뭐 크게 이상한 점을 모르겠는데, 특히 로드가 표현이 안 되는 게 조금 너무 이상합니다. 돼야 되는데 안 됩니다. 아마 어딘가에 조금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원정보 업데이트 할 때에 이게 업데이트 하는 순간 그 사이에 이전 값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이전 값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게 값이 변경이 되는데, 결국에는 DB에 변경이 되는데, 그 사이에 뭔가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버그를 수정해야 되고요.